이번 시간에는 한번 그 제우스 모듈, 전 시간엔 이제 개체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번 시간에는 모듈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 모듈에는 이제 제우스가 가장 제우스 미션을 만들 때 가장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은 뭐 과업 생성이라든지 화력 발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활용을 하게 되고, 일단 모듈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을 해줄게. 알고 있는 가이드도 많겠지만 모르는 가이드도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차분차분하게 진행을 할게. 일단 생성을 하면서 설명을 하면, 일단 동물 모듈 같은 경우 간단해. 그냥 그 동물들이 생성되는 모듈이고, 어, 그 날아가는 생명체들 같은 경우는 생성되자마자 이제 사망 처리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가까이 가다 보면 이렇게 날아다니는 게 보여. 근데 갈매기는 이미 하늘로 날아가 있네. 이 모듈 기준으로 하늘에 있다고 보면 돼. 그래서 간단한 모듈이었고, 이 동물은 뭐 프레임을 생각한다면 뭐 굳이 쓸 필요가 있는지. 뭐 제우스는 가장 중요한 게, 제우스 미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스토리이기 때문에 스토리상 필요하다면 동물 오브젝트도 사용할 수는 있겠지. 그리고 목표는 나중에 할게. 마지막에 할게. 그리고 브리핑이라는 게 있는데, 브리핑이라는 것은 일단 생성을 해보면 알겠지만, 이 내용이 정보 추가라고 이렇게 과업처럼 발생이 되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제목만 여기서 보이게 될 거야. J를 눌렀을 때 이제 과업창들이, 그 가이들이 플레이어들로서 과업들이 보이게 되는데, 이거는 과업을 표시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닌 그 정보를 하달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간단한 내용으로 여기서 뭐 10초 후엔 박격포 무차별 뭐 이런 식으로, 뭐 제우스 스토리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가이들에게 공개적으로 공개를, 그 브리핑 내용을 띄워줄 수가 있겠지. 그래서 뭐 그룹이나 플레이어만 보이게 할 수도 있는 거야, 선택을 해서. 그래서 뭐 많이 사용을 하다 보면 이렇게 그 세부 내용도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도 이제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자주 사용하지는 않는 게 그 게임 몰입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너무 수시로 자주 사용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시나리오 이름은 이제 보통 이제 그 미션 맵의 서버에 접속을 했을 때 그 시나리오, 내가 이번 이벤트 작전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이렇게 그 우측 하단에 이런 식으로 뜨게 되는데, 다음번에 이걸 설정을 해 놓으면, 예를 들어 워치아웃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했다. 그러면 이렇게 태그를 걸어 놓으면, 우측에 보면 이런 식으로 워치아웃이라고 이렇게 미션에 대한 그 브리핑이 떴다가 사라지게끔 이런 식으로 뜨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로도 사실 알림을 쓸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제작이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뭐 미션이 이미 시작되고, 아니면 제우스 작전을 준비를 이미 완료하고 가이들이 이제 접속하기 시작했을 때나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처음에 과업 생성하기 이전에 이 미션에 대한 그 제목을 정했다면 스토리상 맞게 태그를 걸어 놓으면 오히려 더 멋있는 그 미션을 준비할 수 있겠지. 그리고 시나리오 종료는 뭐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좋아. 제우스 임의로 설정을 해서 시나리오를 마감을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우리는 디브리핑이라는 체제가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 종료 모듈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 재투입 티켓이라는 것은 아군의 그 재투입을 제한을 할 수 있어, 티켓으로. 그래서 티켓이 부여가 됐을 때 이 티켓을 활성화시켜 놓으면 티켓 감소가 점점 그 사망 후 재투입이 될 때 이런 식으로 차감이 되면서 더 이상 재투입이 안 되는 방식으로 베이스에다가 설치해 놓으면 그런 부분이 활용이 되겠지. 그렇지만 이 부분 또한 제우스 미션 특색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극도의 그 제한 사항이 있을 거야. 왜냐면 디브리핑 할 때도 가이들이 얘기는 하겠지만 플레이를 하게 되면 사망이나 투입 그 티켓의 개수에 따라서 또 불만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뭐 재투입 티켓을 활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뭐 재미를 위해서는 선택 사항이니까 뭐 피드백 받아서 본인이 생각한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고, 카운트다운이라는 것이 있는데 본인이 설정한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설정할 수 있고, 이 1시간 이내로 설정했을 때 가이드의 그 타이머도 돌아가게 되게끔 돼서 이제 임무 완수나 종료 유형을 임무 완수나 실패로 놓을 수도 있고, 근데 임무 완수 실패는 또 이미 실패가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타이머로서만 그냥 활용을 하는 정도로 이렇게 해놓으면, 과업에 따라서 이제 60분 남은 뭐 알림을 하는 방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0분 남은 뭐 이런 식으로 가이드에게 카운트다운을 설명을 할 수 있겠지. 이 우측에 이거는 뭐 신경 안 써도 돼. 그런 이벤트성으로 그런 모듈이 있다고 생각만 하면 될 것 같고, 음향은 이제 플레이어들과 그리고 제우스 화면상에서도 음성이 들리는 그런 음향적 효과인데, 무전 메시지는 거의 대부분 사용을 안 하더라고. 그리고 무전 메시지보다는 음악 뭐 이런 거는 제우스로도 미리 들을 수가 있어, 일부는. 그래서 분위기에 따라서 길이가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분위기에 따라서 해놓으면 뭔가 특색 있는 작전을 더 만들 수 있겠지. 지속적으로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어떤 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이 음향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발생이 돼.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듈이 되어 있는 설정이 되어 있는 그 맵상에서는 너무 시끄러웠는데, 그 맵상에서 설정이 돼 있다면 이런 그 소리가 계속 들리게 되는 거지. 경보가 제일 많이 사용되고, 이런 전장, 폭발음, 총격전 이런 것도 많이 사용되는 음향이라고 생각하면 돼. 다음은 재투입. 이것은 리스폰 지점을 선택하는 건데, 이 제우스 맵 자체가 이제 차후 개선이 되겠지만 현재 제우스 맵 상태는 얼라이브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FOB 설정 자체가 불가능해. 그래서 스토리상 제우스와 지휘관의 협의하에 뭐 작전지가 예를 들어 이 고르카라는 지역이다 했을 때 지휘관에게 미리 협의를 해볼 수 있겠지. 뭐 제우스가 지휘관이 요청하는 그런 그 FOB 형성 지역을 클리어 했을 경우에, 뭐 예를 들어 이 노비 소보르라는 지역, 이 지역을 클리어 했을 경우에는 FOB를 제우스는 설치를 해주겠다. 아니면 뭐 그럴 경우에는 뭐 제우스가 이벤트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적군을 생성하고 미리 기다렸다가 그 아군 플레이어들이 이쪽을 점령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점령을 했을 때라든지, 아직 사살이 안 됐는데, 이곳을 제우스가 신경 쓰고 있다가 아군 플레이어가 이쪽을, 와우 잘 싸우네. 이렇게 인원이 많은데 잘 싸우네요. 근데 플레이는 달라. 그래서 이렇게 점령을 했을 때는 제우스가 이쪽은 클리어 지역이고
플레이어들이 이쪽에서 리스폰을 할 수 있게끔 재투입 지점을 설정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우스와 분대장이 미리 협의를 해놔야 FOB 설정을 미리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FOB 지점을 작전지와 조금 최대한 가까운 지역으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사망을 하게 되면 베이스는 미션 맵에서 리스폰 지점을 선택했고, 그리고 제우스 모듈로 이쪽을 재투입 지점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것에 따라서 재보급 같은 경우도 제우스는 미리 뭐 다른 지역에 제우스를 뭐 잘 운영하는 가이라면 미리 준비를 해서 이쪽 지역에 예를 들어 FOB 지역처럼 뭐 설정을 해놓은 그런 형성된 물체들이 미리 이렇게 좀 스몰로 해야 되는데, 이게 스몰인가? 미리 준비를 해놓고 이렇게 갑자기 스폰을 하게 되면 프레임 드랍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뭐 필요 없는 것들 빼고 뭐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뭐 보급 상자 이런 것들을 아머 캐시라고 하는데, 이런 비어있는 상자가 아닌 우리가 채울 수 있는 뭐 개체들이 있거든. 개체들을 보다 보면 이제 가구, 구조물, 구조, 왈티스, 담장, 무기 보조 장비, 인간인 벽, 보급품, 뭐 사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활용할 때는 아스날 박스를 예를 드는 거야. 그래서 그 가이들이 베이스에 있는 아스날 박스를 이송하지 않는 이상 FOB에 존재하는 보관소를 열어놓을 수가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 아스날 박스 같은 개념이지. 그래서 이거를 하나 개체를 생성을 해서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거야. 일정량 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만 원한다면 이 기본 세팅을 사용해도 되고, 아니라면 초기화해서 원하는 개체들만 여기 아스날 박스에서 발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스날을 극도로 제한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래서 가이들이 왔을 때 이 개체를 뒤졌을 때 그 아스날 박스 만약에 FOB 설정을 했다 그러면 그 지역으로 이 개체들을 미리 선택을 해놓고 그 지역으로, 아니지, 이렇게 해놓고 화면을 이쪽으로 옮겨놨잖아.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그쪽 방향을 바라보게 되면 그 오브젝트들은 떠 있어.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는 거지. 그래서 FOB 성성과 동시에 이렇게 해서 예를 드는 거야. 방향도 보고 이쪽 방향이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다가 FOB 생성과 동시에 재투입 지점을 마치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는 거지. 그러면 가이들이 여기서 재투입도 가능하고 보급도 되겠구나 라는 것을 어림짐작이나마 제우스 미션이기 때문에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이게 제우스 재투입, 이 제일 하단에 있는 플레이어 1000군만 사용하는 거야. 이것만 사용해 제발. 그리고 제우스 모듈 중에 이제 무기라는 항목이 있어. 이 무기라는 항목은 뭐 아군이든 적군이든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해놓고 아군 병사를 무기, 그러니까 부장을 변경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 모듈을 사용해서 이걸 클릭하면 이런 컷으로 바뀌게 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좌클릭. 그러면 이제 아스날 박스로 넘어가게 돼. 근데 한번 첫 번째로 아스날 박스 로딩을 이렇게 미리 해놓으면 다음번에 접속할 때는 우리 기존 플레이어들이 아스날 박스 접속하는 것처럼 비슷한 속도로 이렇게 스폰이 돼. 한번 나갔다 들어와 볼게. ESC로 나가고 다시 한번 무기. 그러면 바로 아스날 로딩이 되는 거지. 그래서 미리 내가 저장해 놓았던 뭐 일부 팩션 그대로 유지해서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닫기만 눌러도
이 팩션이 유지가 되는 거지. 적군도 마찬가지야. 내가 적군이 뭐 어느 정도 있는데 이 적군에 대해서도 변경을 하고 싶다. 그러면 모기 모듈을 사용해도 되는데 사실 인터랙션이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가장 간편하게 이걸 선택하고 이 내가 원하는 개체를 선택하고 인터랙션, 병력, 원격 조종이나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게 있어. 자세 조정이나 원격 조정, 속도 대형 설정, 웨이포인트 속도 뭐 이런 거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제우스 예전에 MCC 때는 이 무기 조절도 이쪽에 있었는데 이건 빠졌고 이걸로 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걸로 변경을 하게 되면 뭐 원하는 팩션으로 적군 팩션을 적군 팩션은 저장해 놓은 게 없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하는 뭐 내가 원하는 지휘관이나 특색 있는 그 작전을 해서 내가 생각한 과업이 정장 입은 적군을 사살하는 거다. 뭐 정장 입은 뭐 적군을 아군을 구출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픽션을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겠지. 근데 사실상 모든 개체를 다 한 번에 변경하는 건 좀 어렵지만 그 다 똑같으면 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는 대규모 미션 맵 파일을 아예 만들 때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 제우스 작전을 진행할 때는 일부 개체들만 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까지고 이제 원격 조정은 말 그대로 그 AI를 조종하는 건데 그 개체로 설명을 할게. 헌병을 조정을 하고 싶어. 그럴 때는 인터랙션 병력 원격 조종이나 아니면 이 모듈로 원격 조정하고 싶은 인원을 선택하면 내가 이 플레이어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아군에게 위협을 가할 수도 있고 되도록 자제는 해야 되겠지만 이 AI로 어느 정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작전상 재미를 주기 위해서 플레이어로 AI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미를 더 한층 더 증가시켜 줄 수 있지. 근데 참고로 이런 넘어가는 모션은 이 원격 조정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참고로 해주고 아무리 위협적인 사격을 할 수가 있을 거야. 이것도 기갑이나 뭐 차량이나 이런 것도 다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참고해주고 휠을 굴리면 그만두기 무인기 조정이 왼쪽 상단에 좌측 상단에 뜨게 되는데 이걸로도 이 원격 조정을 그만둘 수도 있고 아니면 간단하게 Y키로 다시 전환을 할 수가 있다. 지금은 Y키를 눌렀고 그래서 이 원격 조정은 이런 것이고 이 제우스의 번개는 아군, 적군, 뭐 민간인, 건물 뭐 이런 것에 최대 데미지를 주는 것 같아. 최대 데미지인 것 같아. 데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데미지를 주어서 다운을 시키기도 하고 사망시키기도 하는데 일단은 이 제우스의 번개 같은 경우는 사실 아군 플레이어에게 사용하기 위협적인 모듈이기 때문에 뭐 비오는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활용을 해야지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는 그런 미리 준비된 그런 스토리가 있어야 될 거야. 그래도 너무 과다 사용이 되면 작전 몰입도를 절감한다든지 아니면 작전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날씨 모듈이야. 이 날씨 모듈은 맑음, 구름길, 흐림, 우천, 폭우가 있는데 이거는 안개 모듈이고 이 안개 설정은 이 안개 고도 자체가 모듈의 위치를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 그래서 모듈의 위치라는 건 어떤 거냐? 이 게이지는 안개량이야. 안개량. 안개량을 최대로 일단은 놔볼게. 그러면 이 모듈의 위치 기준으로 안개가 설정이 돼서 높은 지역은 이 모듈의 위치가 낮기 때문에 높은 지역은 안개가 없지만 이 낮은 지역은 많아.
그래서 이 모듈이 만약에 이 지형으로 해서 어이구 무섭다. 폭풍으로 내가 세팅을 하고 안개를 했기 때문에 이 설정을 하면 이 모듈 기준으로 또 안개가 깔리기 때문에 이 밑에 지역은 아예 안 보이는 거지 거의. 그래서 이 모듈을 어떻게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달라져. 그리고 우천, 이 우천 같은 경우는 비가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가 있는데 문제는 이 구름의 양이나 환경에 따라서 알아서 이게 어, 비가 내리기도 하고 그치기도 해. 그렇기 때문에 비가 반드시 내린다는 그런 날씨 변화는 없을 거야. 좀 일정 시간이 지나야 하거든. 그래서 비 오는 모드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최대한 미리 설정을 해놓는 게 분위기를 만들어 줄 거야. 네, 구름은 마찬가지로 구름을 끼게 어느 정도 구름이 있게 만드는 것이고 구름 낀 해도 비치는데 이제 구름이 뭉게 구름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해는 맑으면 구름이 없어. 구름이 있는 게 이쁘지. 그렇게 시간 가속은 내가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게 1배속이야. 항상 1배속으로 진행이 되고 현실 시간과 동일하게 되는데 이것을 시간을 좀 가속해서 가이들이 느끼지 못하는 정도로 가속을 해서 시간을 빠르게 지나가게 할 수 있어. 그래서 뭐 야간 작전으로 돌입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 0으로 하게 되면 시간이 멈추게 되는 거. 이거를 잘 조절해야 분위기 있는 작전을 2시간 안에 끝낼 수가 있겠지. 시간 건너뛰기는 뭐 다들 많이 겪어봤던 하루가 지나고 몇 시간 지나고 한 번에 지나가게 하는 건데 건너뛰기보다는 가속을 사용하는 게 현실감이 몰입감을 떨어뜨리지 않겠지. 후처리 없음 아무것도 없는 상태야. 근데 동풍 갈색 현실 흑백 지중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 후처리는 이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를 한 방에 바꾸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뭐랄까 사용하지 않는 걸 권유할게. 아예 처음부터 보장돼 있는 그 미션이 제우스 스토리가 빵빵한 거라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 화력 지원 모듈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개체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게. 다시 베이스로 가볼까? 개체를 아무거나 차량을 하나 뽑아서 자, 이 개체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줄게. 일단 뭐 이름이 다 적혀있기 때문에 뭐 어떤 포격인지는 알 거야. 그래서 이 지점을 하게 되면 이 빨간 지점이 타격 지점이고 이 옐로우 지점이 피탄 지역이라서 옐로우 지역에서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안 입을 수도 있고 근데 이 레드 에어리어 안은 무조건 타격을 입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개체든 이 타격 입는 물체가 차량이든 오브젝트든 건물이든 뭐야 건물이든 오브젝트든 이 155mm 곡사포에는 타격을 입게 돼 있어. 화력은 사실 작전의 재미와 몰입도 그리고 현장 분위기를 더 조성하기 위해 굉장히 불가피한 존재이기 때문에 AI로 포격 사격을 시켜도 너무 핀포인트로 떨어져서 난이도만 상승되고 재미는 없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제우스 화력 지원을 사용하게 되면 재미도 있게 되고 긴장감도 조성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플레이어에게 실험을 해볼게.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하는 거야. 그래서 155mm 곡사포는 이러한 모든 타격을 준다. 이 모든 타격을 실험한 이유는 230mm 로켓포 때문인데 이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일단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브젝트들이 다 있어야 되고, 자 이거를 핀포인트로 떨어뜨릴 거야. 230mm 로켓을 핀포인트로 떨어뜨릴게. 여기에도 여기에도 자, 무력화가 모두 무력화. 하지만 플레이어는 멀쩡하게 살아있지. 이 230mm 로켓포는 플레이어에게는 타격을 주지 않지만 건물이나 이런 건물 오브젝트나 그 차량 오브젝트들에게는 타격을 입힌다.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어 옆에 있는 차량을 공격할 경우 박격포가 있고, 정정, 230mm 로켓포를 여길 핀포인트로 떨어뜨린다. 이 핀포인트 정확하게 떨어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230mm 로켓포를 옆으로 타격을 입히게 된다면 이 아군도 타격을 입게 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 차량이 있고 플레이어를 좀 멀리 근처에 놓게 된다. 자, 이게 제일 재밌는 요소인데, 이 레드 에어리어 좀 막 가생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떨어뜨리면 타격은 입지만, 차량은 타격을 입지만, 아무리 근처에 가까이 가도 이 파편이나 이 폭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플레이어에게는 이 로켓포에 대한 영향은 없다는 거야. 그거를 잘 활용하면 뭐 이 안에 플레이어가 없는 차량만을 무력화시키고는 싶은데 플레이어에게는 영향을 미치고 싶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조금 어느 정도 이게 뭔가 제우스의 농간이지 않고 피를 내게 하는 거죠. 피를 흘리지. 이건 폭발 파편에 의한 타격이야. 그래서 사실 엄청난 화력이긴 하지만 아군에게 조금 긴장감을 더 조성할 수 있겠지. 그리고 박격포, 이것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82mm 박격포인데, 이 노란색 예열이 안에서는 유폭이나 뭐 타격을 입는 가장 용이한, 그리고 이 떨어지는 소리 때문에 오히려 더 무서운, 많이 활용되는 포화력 지원이고, 카스, 적군의 카스 지원인데 A10 카스 지원, 썬더볼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게 되면 기총 및 미사일을 쏘는 것도 있고 기총 수사도 있고 미사일 타격도 있어.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면 아군의 화력 지원이 있었다는 것, HQ 제우스의 활약이 있다면 HQ로서 지휘관에게 2번에 뭐 3번의 카스 요청, 좌표 전달이 가능하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카스 전달을 요청했다. 그러면 좌표 전달해서 그리시노 지역에 뭐 059, 050 지역 키패드 2번 구역, 2번을 분대장이 요청을 했다. 그럼 이 지역에 화력 지원을 기총서사 및 보통은 이제 항공 타격 요청을 할 때는 방향이나 그런 것도 요청할 때 지시를 내려야 되는데, 보통 그런 가이드는 많이 없지만, 만약에 정확한 지시를 해서 남서에서 북동으로, 남서에서 북동 쪽으로 이제 타격 요청이 왔다. 그랬을 때는 기총 및 미사일 타격 요청, 그러면 임무 하달 받은 제우스 HQ는 이렇게 카스 A10이든 A10D든 나는 A10D 썬더볼트가 좋은데, 이렇게 해서 이 방향이 있으니까 방향을 요청했던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타격 요청을 진행을 하는 거지. 이 타격 범위는 저쪽에서 실제 썬더볼트가 와. 그렇기 때문에 가이들이 실제로 제우스가 타격을 멋있네. 이런 식으로 타격 요청을 정확하게 제우스 HQ로서 활용할 수 있는 거지. 멋지지? 이거의 진정한 제우스 활용 HQ 활용 방법이겠지. 멋있잖아. 내가 굳이 조정 안 해도 되잖아. 얼마나 편해. 그치? 이거는 이 AI는 자동으로 선회하다가 삭제가 될 거야. 어차피 이 모듈 안에 껴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 기총소사 타격이 있었고, 삭제가 안 되나? 삭제하면 되지 뭐. 삭제를 하는 게 좋아. 프레임저하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화력 지원 모듈이었고, 이제 훈련은 건너뛰고, AI가 재밌는데, AI는 일단 건물 있는 쪽으로 가보자. 이 서방서 건물에서 한번 실험을 해볼게. AI는 적군 AI든 뭐 아군 AI든 분대 단위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군 AI가 존재하고 그 존재하는 보통 적군이 많으니까 적군을 해볼까? 아군이 이 건물을 점령해놨어. 그래서 예를 들어 아군이 뭐 여기 2층 쪽을 점령을 했고 1층으로만 하자. 1층 내부에 점령이 돼 있는 상태이고 여기서 오랫동안 상주하고 있어. 그래서 CQB를 이미 맞추고 이쪽을 점령해 놓은 상태라고 했을 때 일단 적 AI가 있어야 되겠지. 적 AI가 외부에서 침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적 AI들이 있어. 적 AI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모듈이야. 근처 건물을 수색하라. 분대장을 선택을 하면 분대장이 지시를 받고 이쪽 방향으로 지금 지시가 돼 있는데 그 방향을 이쪽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이쪽 건물을 수색하기 명령을 내리게 돼 있어. 그래서 일단 삭제를 하고 AI 다시 스폰 해볼게. 보는 방향을 이쪽으로 만들고 근처 건물 수색 모듈을 이렇게 해놓으면 명령을 내리기 전에 미리 이렇게 선택을 해놓으면 이 해당 건물을 수색하게끔 요청이 돼 있지. 그 건물을 AI에 들어가서 수색 및 소탕을 하게 되는 거야. 문도 막 열고 들어가고 내부 건물 CQB도 이 AI들은 체계적으로 해. 그래서 후방이든 양쪽이든 양쪽 사이드든 다 지금 외부 경계 한 명이 세워놓고 문도 열고 그래서 이쪽으로 더 이동 진지를 시키면 이 AI들이 이렇게 건물 위층도 올라가고 수색을 전체적으로 이제 정밀 수색을 들어가는 거지. 이 AI든 그래서 여기서 만나게 돼. 그렇지? 퍼스트맨은 사망했지만 세컨드맨은 살았어. 이런 클릭이 되고 이쪽에 이런 AI들이 그 활용 방법이야. 그래서 인공지능 실력은 서버 설정을 바꾸는 거고 이거는 굳이 건들 필요 없고 정찰 구역은 이제 개체를 선택해서 이 정찰 범위 내를 미터 단위로 바꾸는 건데 이거는 설정 안 하는 게 좋아. 그리고 지역 방어 이것도 어느 정도 지역의 에어리어를 어떻게 설정을 하냐 이 어느 정도 이 반경 안을 디펜스 구역으로 설정해서 거점을 활용을 하는 거겠지. 그래서 지역 방어 그리고 수색은 지역을 어느 정도까지 수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는 거. 이 AI 에이스 모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굳이 내가 조정을 하지 않아도 재밌는 미션을 만들 수 있겠지. 그리고 포로 토글 그리고 항복 토글은 우리가 보통 많이 활용하는 게 이제 아이고 미안 내가 AI한테 지금 미안하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민간인이 있는데 민간인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포로로 만들고 싶어. 근데 민간인을 이렇게 세워놓으면 적군이 주변에 있든 뭐 하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막 돌아다녀. 그렇기 때문에 포로 토글을 해놓으면 포로 상태로 유지가 돼서 이 상태에서 캡처가 돼. 캡처로 만들 수가 있고 포로 토글 다시 한번 설정을 하면 풀리는 상태. 그리고 항복 토글 해놓으면 항복 상태로 바뀌는데 이거는 AI 자진해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항복 토글보다는 포로 토글로 바꾸는 게 좋다. 캡처 미션을 만들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미리 목표 모듈로
사용자 지정 해서 내가 일전에 많이 사용했던 것들이 뭐 이런 것들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레스큐 파일럿 뭐 내용은 뭐 수정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 미션은 움직이지 않지만 과업은 이렇게 생성이 되겠지. 그래서 항상 제우스는 확인해야 되는 게 이렇게 모듈이 떨어져 있어도 한번 설정을 해놓으면 여기에 나와 있거든. 그래서 이 모듈을 이렇게 세워놓으면 일부러 지역을 안 알려줄 수가 있어. 이 주변을 수색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정도만의 특징이나 힌트는 줘야 되겠지. 근데 모듈 위치에 딱 올려놓는다면 이게 연결돼 있어 만약 EA가 움직인다면 이 모듈도 맵상의 모듈도 같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 이 과업 모듈이야 이게. 그래서 이 모듈을 따로 떨어뜨려 놓기도 하고 따로 떨어뜨려 놔도 이렇게 뜬다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아이고 미안. 그래서 이런 내용을 꼭 알고 있어야 하고, 만약에 내가 이거 모듈은 나중에 모듈 설명을 따로 할게. 그래서 캡처는 지나가고 기절 토글은 말 그대로 AI를 기절시키고 만약에 타격을 입은 상태가 아니라면 다시 부활도 시켜. 그래서 제우스로도 기절 상태의 그 AI를 플레이어나 AI를 살릴 수가 있다는 거. 이게 내가 아까 타이머 설정해 놓은 것 때문에 임무 환수가 뜬 것 같은데 이거 임무 환수는 따로 설정을 해줄게.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모듈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였고, 조금만 기다려줘. 너무 오래 기다리나? 자, 다시 제우스로 들어가서 캡처까지 완료했고 메디컬까지 완료했고 이 의무병 임명 이건 사용하지 마. 그리고 예비궤도 추가 이런 부분은 일반 차량이나 이런 곳에 추가하는 건데 보통 이런 궤도 차량이 아닌 바퀴 차량 같은 경우 휠이 들어있겠지. 일반 대비 휠이 카고에 들어있는 상태인데 예비 바퀴를 추가할 수가 있어. 하나를 더 추가한다는 거지 보면. 그래서 예비 바퀴를 추가할 수 있는 그 최대 리미트가 있기 때문에 뭐 차량에 따라서 설정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예비 휠을 미리미리 넣어줄 수도 있고 아군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겠지. 그리고 예비 궤도도 궤도 차량일 경우에는 궤도를 넣어주는 게 좋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 궤도 차량 중에 하나인 뭐 T80이다 그랬을 때는 여기에는 트랙 그 궤도가 하나가 들어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모듈로서 궤도를 하나 더 추가를 해줄 수 있는 거야. 그게 이제 궤도 모듈이고, 이 수정 가능한 물체 갱신이라는 버튼은 이제 앞으로 많이 사용은 하게 될 텐데, 예를 들어 지저분하거나 그 맵상 미션 맵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베이스를 만들긴 했는데 우리가 수정 불가능한 이런 오브젝트들이 있어. 이런 오브젝트들 우리 미션상으로 오브젝트로 생성을 했을 때, 근데 이런 생성이 된 미션들이나 아까 말했던 대로
이런 의자들이나 이런 거를 제우스가 어떻게 수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기가 지저분해지거나 재설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걸로 이제 반경은 어, 최소로 1이나 2를 사용하는 게 좋아. 그래서 건드리면 이렇게 확인을 하면 만약에 위장막이 뭐 아군 리스폰으로 인해서 뭐 이런 식으로 바닥에 깔렸다. 그러면 더러우니까 이걸 없애줄 수 있겠지. 아니면 뭐 조정을 한다든지 없애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 나의 권한을 좀 늘린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권한을 늘릴 때 사용하는 건데 되도록이면 이렇게 내가 말했던 대로 100이나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소수인 1, 2 뭐 이런 식으로 그 원하는 위치 근처로 할당해서 하도록 하고 이 재현 토글은 사용하지 말고 진영 측도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도 이제 플레이어에 따라서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이 플레이어 이동은 사용을 많이 하게 될 텐데 뭐 플레이어들을 한 번에 어떤 지점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이 지금 서버상에 나밖에 없기 때문에 렉스 플레이어를 이쪽으로 이동시키기 하면 이렇게 되고 뭐 그룹 샥틱 조인이 다 돼 있는 상태다. 아니면 한 그룹만 이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싶다. 그랬을 때는 그룹을 선택하면 그룹 단위로 그 플레이어가 속한 그룹 단위로 이제 순간 이동이 되는 거야. 근데 사실상 제우스로 이벤트성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 일반 작전 관련한 제우스 미션이라면 플레이어 순간 이동은 자제한다.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고 그 마지막으로 패스트로프는 사용하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일반 모듈에 대한 설명이었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 가장 중요한 목표, 이 과업 미션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다뤄볼게요.